네, 오늘 직톡 이 시간에는 제가 좀 여러 이제 주거 유형 중에 물론 이제 뭐 지금 한국의 주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아파트, 절반 이미 넘었었죠. 아파트에 익숙해 있지만 사실 또 서민들은 아파트에 못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과거부터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저도 뭐 신혼 때 아마 우리 여기 교수님하고 원장님도 아마 신혼 때나 이렇게 뭐 바로 아파트부터 시작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저도 이제 기억이 이제 이 빌라 소위 이제 우리 뭐 공식적으로 이제 건축법상 용어로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 되겠죠. 예. 참 이게 과거에 뭐 지금도 참 많이 지어지고 있죠. 예, 여기저기 많이 지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빌라는 대부분 이제 전세 시장이 좀 이제 전세값이 강할 때 이제 좀 서민들이 저렴한 전세 아파트 전세값이 올랐을 때 이제 대안으로 이제 빌라 좀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빌라를 좀 많이 찾는 것 같은데 근데 참 이 빌라가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는 전문가분들은 대개 보면 좀 잘 추천 안 하시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좀 빌라에 대해서 한번 왜 좀 추천을 좀 꺼려 하시는지 또 그렇다면 우리가 뭐 빌라는 아예 그냥 뭐 안 사는 게 좋은 것인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좀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빌라라는 상품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예,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 보면 우등제, 열등제 이론도 있고 모든 제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. 근데 빌라라는 것은 이제 중심적인 재화는 아니에요. 주류는 아니죠.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60% 주거용 부동산을 차지하잖아요. 그렇게 본다면 빌라도 뭐 한 25% 된다고 하니까 적은 비율은 아닌데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이미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문화는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. 저는 1, 20년간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로 실제로 아파트가 갖는 우리나라 그 장점 매력이 많잖아요. 대규모 단지에다가 여기에 뭐 쇼핑이나 교육이나 뭐 문화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잘 들어갔으니까 세계에도 이런 유래가 별로 없다고 할 정도.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거의 삶의 질이랄까 주거 만족도가 몹시 높아요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황금성도 높고 또 가격이 오를 때 제일 먼저 아파트가 가장 먼저 오르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주거형 부동산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근데 이제 이 빌라는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갖는 대잔지에 이점이 없죠. 대개 보면 한두 동짜리고 그렇죠. 이렇게 또 이면에 자투리 땅에다가 지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.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아요. 주로 이제 젊은 층들, 전세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전세에 대안으로 하도 전세값이 오르니까 전세값 가지고 그냥 빌라라도 하나 사서 우리 집이라도 살자 뭐 이런 것들이 대안인 거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.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저는 이제 옥석을 구분하는 거죠. 모든 빌라가 다 투자 가치가 없거나 환경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. 그 얘기가 지금 어쩌면 오늘 포인트일 것 같아요. 저도 빌라는 전두 가지를 팁을 좀 드리죠. 하나는 도심이 좋아요. 당연하지. 도심이고 그 다음에 상권이 잘 발전된 곳이 유리해요. 예컨대 그런 지역이 이제 강남 쪽에 제가 볼 때 논현동도 빌라가 있고 신사동 주변도 있고 저는 그런 곳을 추천하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강북 지역에는 이제 홍대 입구 쪽 이런 쪽에는 빌라 가격도 꽤 올랐어요. 왜 올랐을까요? 이거는 건물이 오른 게 아니라 땅값이 오르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 빌라든 아파트든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. 포인트가. 그럼 결국은 가격이 오르기를 원한다면 결국 땅값이 올라야 돼요.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비교적 좀 넓은 곳에 저는 장제 터널 개통되기 전에 지금 빌라를 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예컨대 그 장제 터널이 이제 서리풀 공원 밑에 장제 터널이라고 한 정보사 터널이죠. 근데 거기도 보세요. 거기도 보면 막 빌라가 많은데 이제 지금 안에 인테리어 공사하느라고 아직 완전 개통은 안 됐거든요. 그렇죠. 특정 사례를 두는 것입니다. 네, 그쪽이 좋다. 이렇게 어떤 교통이 편리해지거나 땅값이 오르거나 또 상권이 활성화되는 곳에 빌라는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
자산가치 상승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압구정 주변이나 많지는 않아도 그 안쪽에 보면 그 무슨 소망교회 부근이나 이런 쪽도 잘 보면 저는 아파트가 많이 오르면 그냥 많이 오르는 지역에 아파트가 결국 오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? 이건 결국은 땅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이 재건축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럴 때 대한 투자로서 그 인근지간의 편익 시선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면서 이런 빌라는 이건 구입해도 돼요. 그거는 생활 인프라를 같이 누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결국 아파트의 땅값이 오르면 아파트의 땅값이 100이라면 빌라나 이렇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뭐 최소 6, 70에서 7, 80만 원 선까지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. 법칙이에요. 이런 걸 잘 하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어느 빌라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빌라도 훌륭한 투자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본래 그 빌라 연립 다세대라는 거는 단독주택의 그 쾌적함, 프라이버시하고 아파트의 편리함이 합쳐진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불편함과 아파트의 그 프라이버시 없음이 합쳐진 꼴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 주택이 되었고 그리고 대규모로 빌라를 공급하게 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200만 원 건설이에요. 200만 원 건설할 때 신도시에 공급을 했는데 그 빌라를 샀던 사람들은 가격 유지가 아니고 오히려 가격이 빠졌습니다.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게 먼저 거시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한 31년간 서울시 주택 가격을 보게 되면은 서울시 집값은 딱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어요.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한 30% 올랐습니다. 31년간 실질 가격으로. 그런 빌라는 어떻게 되느냐? 30% 빠졌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지금 한 30년 전에 빌라를 샀다. 그러면은 명목 가격은 좀 올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물가를 반영했을 때는 30% 빠진 상태다.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대로서는 나쁜 투자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? 빌라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. 이게 가장 좀 조심해서 잘 봐야 될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상권이 좋고 교통 여건이 좋고 이런 건 다 기본으로 보시고 또 하나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빌라인 건 아마 옛날 빌라일 가능성이 높아요. 기어진 지가 이제 예,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은 최근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그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됐습니다. 지금 현재 지정은 안 되겠더라도 몇 개 동만 합치면은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수익률도 꽤 높습니다. 그런 경우는 그런 사업들을 봐서 바로 할 수 있는 땅들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빌라라 해서 또 이제 아주 서민들만 사는 빌라가 아니고 아주 부자들만 사는 빌라들도 있습니다. 한 가구가 뭐 80평, 100평 이렇게 쓰는 데가 있거든요. 이런 경우는 사실 가격이 잘 떨어지진 않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들도 외곽에 있는 것들, 안양이나 뭐 경기도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가격 하락이 심했고 적어도 이제 서울 시내에 있다. 그러면 가격 하락은 어느 정도 없고 그다음에 환경의 쾌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보장되더라.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한 가지 빠뜨렸던 팁을 하나 더 하면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의 빌라는 괜찮아요.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그 상권과 집값과의 관계를 이제 책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의외로 연관성이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상권이 활성화되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어요. 거기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결국 상가 용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니까 골목 상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또 저도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도시 재생이 되는 지역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 재생이 있지만 이제 시범지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런 지역들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정비된다는 거잖아요. 국가의 예산으로. 그렇게 된다면 그런 지역들의 빌라 같은 것들은 좀 낡았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정비가 되고 또 새로운 투자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뭐 어린이 시설,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. 그런 것들이라면 지금 가격이 비교적 좀 저렴하지 않을까요? 이제 생활 환경이 좀 불량한 곳들이 도시 재생의 그 대상이 될 테니까
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서울 지역이나 이제 수도권도 많이 이미 1차는 발표가 됐어요. 이런 것들이 좀 큰 규모공시 나오면 그런 쪽에 빌라 투자는 비교적 무난한 투자가 아닐까 봅니다.